단군대. 22일 조반을 마치고 주지대리 이명교 씨와 박태지 군과 일행 3인이 단군대에 오른다. 날씨는 오늘도 쾌청치 않아 이따금 흑운이 어둑하게 모여들면 영락없이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도 계속적이 아니오 간헐적인데 우리는 반등할 용기를 얻은 것이다. 단군대는 회협사 우측의 석산으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으나 우거진 풀숲과 질적질적하게 미끄러운 석경이 다시금 순례자의 정성을 시험하였다. 급한 경사에 숨이 턱에 닿았고 땀과 피가 한꺼번에 온몸을 적시기 1시간 남짓에 우리는 단군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절정에 오르고 보니 안하는 천인절벽이다. 수백 척을 위로 내어 뽑은 석벽 위에 사람 두엇 간신히 걸터 앉을 만한 석상이 내어 밀었고 이 석상 위에 바위가 슬며시 내어 밀어 아늑한 품이 집안에 들어앉은 것처럼 빛발이 들이치지 않는다. 돌 틈바구니에 용하게도 뿌리를 박은 두어떨기 도라지꽃이 원래의 근참자를 반기는 듯이 보랏빛으로 웃는다. 나는 석상 위에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보았다. 이 돌, 이 자리, 까마득한 반만년 옛날에 성조께서 앉으셨던가 하며 경건의 정과 감격의 회가 다시금 새로워진다. 이 바위, 이 석벽은 분명히 성조를 배웠으련만 지금의 덤덤이 말이 없으니 끼치신 성적이 어디임을 누구에게 모르랴. 비를 몰고 지나가는 일진풍이 두 상의 속림으로 우하고 울리니 거위다 하는 천뢰인 듯하였다. 묵상의 고개를 들어보매 안개는 끝없이 멀리 열려진다. 진하고 검던 구름장이 옅게 희게 풀어지는 듯 하더니 문득 해실해실하는 우물을 걷어차며 찬란한 적재가 그 광명체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어두침침하던 안개엔 수백 리 청광이 찢어질 듯이 명랑하고 신선하게 전개되며 호망한 대야와 점점의 구릉이 발랄의 머리를 조아린다. 거수와 교목이 소봉과 소구에 그대로 착 달라붙은 양하여 완연히 물이끼처럼 깔렸고 대하와 장류가 가느다란 은사로 번쩍인다. 소봉 몇 개를 넘어 아득한 운산 아래 의질처럼 곰실거리는 사리원, 정면으로는 질펀한 신천평야, 좌편으로는 넓은 들판이 끝난 곳에 사마귀처럼 박힌 듯한 안악, 우편에는 당장경의 큰 내들이 철기 날개같이 가물거린다. 코앞에 터진 듯한 사태난 산기슭을 돌아다니면 삼성사의 옛 터전을 찾을 수 있다던가. 내 가슴에도 일광이 비친다. 천풍이 넘는다. 이 산에 오르시사, 이 바위에 앉으시사,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민거를 점치시던 양을 배움는 듯하다. 동사 강목의 백악고에 의하면 단군께서 처음 평양에 도읍하시고 또 백악산 아사달로 전도하셨는데 이 백악의 소재 지역에 대하여는 각설이 구구하나 신지비사의 백악 강설이 가장 타당하다 했다. 백악강은 곧 백악을 이름이니 단군께서 도를 이의하심이 고구려가 평양으로부터 동황성으로 옮긴 것과 신라가 금성으로부터 월성으로 건너간 것과 같다 했다. 여지에 문화 구월산을 속칭 아사달산이라 하는데 우리말로 아사는 아홉과 음이 근사하고 다른 월과 역시 음이 같은즉 즉 아사달산은 곧 구월산을 이름이라 하였다. 막막한 만고의 일이며 지역을 분명히 고증해 내기는 난중에 난사라 하겠으되 성조께서 당장경에 이도하시고 아달산에서 화신 어천하신 것은 사가에도 이설이 적은 모양이다. 그러면 만인 절벽 위에 영이하게 내어 민
석상 위에 올라앉으면 황해 전폭이 거의 일모에 거둘 수 있으니 여기를 당군대라 하여 추모 안경에 지정을 쏟게 함이 어찌 우연이라 하랴. 삼성사 당군대에서 내려와서 소개하다가 오반도 건등건등 다시 삼성사로 향했다. 폐엽사를 서로 두고 개천과 개울을 뛰고 건너고 이수의 곡경을 돌고 돌아 시보리 남짓을 내려오니 삼성리란 마을이 있고 삼성리를 지날 때 전동이란 조그만 동네가 있다. 이 전동을 아는 듯이 슬며시 솟은 청수한 일좌 토산이 곧 삼성사를 모셨던 삼성봉이라 한다. 우리는 봉하에서 삼성사 철폐 당년의 면장이던 김채영 씨를 방문했다. 씨는 6순이 넘은 노인이다. 사짜리 방에서 어린 손자를 어루만지다가 온 뜻을 고함에 은근히 우리 일행을 맞아들인다. 그는 당시를 추억하며 감개무량한 듯이 비교적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철회하기 전 삼성사에는 전감 1인, 수복 2인, 감관 2인을 두었었고 달마다 상망에 봉심하며 춘추로 연 2회의 제향을 올렸다. 춘에는 2월, 추에는 8월로 다른 정에 있었으되 날짜만은 일정하지 않아 나라에서 택일하여 전무를 내리는 것이 항례이었다고 한다. 최근의 중창은 60년 전 병자년으로 문화면 주민들이 물력을 들여 개수했는데 당시 면유 인전 17두락과 답 16두락을 위토로 올려 제향에 보태 쓰게 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명치 44년 곧 합방하던 이름해에 벼랑간 철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노면장의 어성은 잠옷 침통하다. 당시 군에서 삼성사 건물을 공매에 붙였습니다. 그때의 군수는 장휴씨요 재무주임은 상삼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군에서 공매에 붙였으니 차라리 우리 문화주민이 낙찰을 시켜 보관하자는 의논도 있었으나 그때나 이때나 물자가 넉넉하지 못한 탓에 주저주저 하다가 천도교인 박관하란 사람이 60원에 건물 4동을 사가지고 천도교 구실을 짓고 말았습니다. 전 면장은 잠깐 말을 끊고 당시를 추억하는 듯이 멍하게 눈을 뜨는데 그 노안엔 눈물이 떠도는 듯 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내려오던 성조의 사당을 왜 철회를 하고 말았는가. 지금도 그 까닭을 잘 모릅니다마는 공매에 붙인 전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해라면 경술년이지요. 경술년 8월입니다. 나철 선생이 제자 7분을 데리고 삼성사에 오셨습니다. 방 한 칸을 치우고 10여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때가 그때라 헌병들이 따라와서 같이 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1일인가 봅니다. 나 선생이 방 하나를 따로 치워가지고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며칠 동안 절식 수도를 해야 되겠으니 내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먼저 들어오지는 말라 하더랍니다. 나 선생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안으로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선생의 신상을 염려하는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절식 수도를 하신다기로 전후 3일간이나 물 한 모금 자시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아무리 나중에 꾸중을 매시는 한이 있더라도 문을 열어보자고 해 급기야 문을 열고 보니 하고 노면장은 말을 잠깐 끊었다가 나 선생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때 유서 12통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안다 한들 어찌 이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당은 철회를 하였거니와 모셨던 위패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물었다. 예, 그 위패는 우리가 잠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적당한 기회를 보아 다시 사당을 신축하고 봉안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고 미륵미륵 지나는 동안에
대종교인 심근이라는 이가 찾아왔습니다. 성신의 위패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니 차라리 나를 주면 대종교로서 봉안하겠다기에 내줬습니다. 고로의 감회 깊은 이야기에 때가는 줄도 몰라 어느 절에 석양이 겨웠다. 일행은 폐허의 삼성사 남아 봉심할 차로 길을 재촉했다. 반전 반산의 구름으로 얼마쯤 기어오르니 인적이 오래 그친 양하여 길로 자란 잡초와 잡목이 우거질 대로 우거져 행보조차 어려웠다. 이윽고 널리 펀펀한 초원이 절정 위에 번뜩하게 열린다. 앞에 가던 이명교 씨가 우뚝 서며 바로 여기가 삼성사 예터요 한다. 황량한 이광경, 딸기 덩굴과 쌀이대가 한데 어우러지고 나무처럼 자란 초림 위에 칡덩굴이 뻗을 대로 뻗었다. 둘러막았던 담들도 쓰러져 흔적만 남았을 뿐 풀 속으로 자무는 발깃 대체이는 석괴들은 잔초와 퇴체이리라. 신단실기에 의하면 태종 당년에 삼성사를 폐하고 경양 단군묘에 합치하자 황해도 내의 악질이 치행하므로 성종 때에 이르러 단군 신사의 소재와 봉일이 허를 조사하게 되자 임진 2월 황해도 관찰사 이의 계에 9월산 사우가 폐업사 서 대증산 임불찰 후에 있었는데 그 뒤 사하의 소봉에 옮기고 또 소중산으로 옮겼다 하였으며 삼성당 내의 감실 모양을 그린 것을 초해보면 단인천왕 남향이요 단웅천왕 남향이요 단군천왕 동향이니 병판 위라. 속전곡의 목상이러니 대종조의 하륜이 건의하여 제사의 목상을 혁파할세 삼성 목상이 또 한 예파요. 의물해진의 여부는 미가지라 하였다. 폐허 위에 이런 기술로나 당시의 광경을 눈앞에 그려볼 줄이야. 서북방의 울울창창한 송림에 하늘을 지르는 수주의 적송이 옛 말을 일러주기에도 목이 메인 듯이 우우하며 저녁 바람에 울 뿐이다. 당장경 사황봉 23일 9월산 하산. 연순의 이무가 이제 와서는 더욱 악성이 돼 이따금 폭우로 쏟아지는 까닭에 등산은커녕 자칫하면 평지의 교통조차 끊어질 지경이라 할 수 없이 귀정을 재촉하게 된 것이다. 개울과 시냇물은 이틀밤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 심한 데는 넓적다리까지 넘는다. 게다가 산간 특유의 급격성을 띠어 동행에 조력이 없었던들 거의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웠으리라. 20리 남짓을 갈대 모양으로 이토와 계류와 씨름하면서 내려오다가 사리고기를 넘어 자동차를 타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문화까지 단숨에 달려 들어와 문무면 건산리 동고개에 올라서니 눈앞에 평양촌이 보인다. 이 평양촌은 고명 당장경으로 당군께서 평양으로부터 이도하신 곳이라 전한다. 병풍같이 애둘린 9월산 연봉을 왼편으로 두고 질펀한 광야가 끝없이 열렸다. 서도 특유의 조이삭이 한창 이고 무거운 고개를 추스르지 못하는 듯이 만경 억경의 창파로 굽이치는데 군데군데 수전도 섞여 거의 발수할 만큼 잘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집안이 비옥한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 장류가 9월산 살록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장강은 수조 100년처럼 용용히 동서로 관통하여 축축히 대야를 적신다. 유천 가는 신장로가 푸른 들판에 흰 줄을 치며 멀리 멀리 가물가물 사라지는 것도 일경임을 잃지 않았다. 이 대평야의 한복판에 달걀의 노른자위 모양으로 평양촌이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수십 포 되는 한 소촌이라든가. 그러나 저 호망한 불고 불저의 벌판엔 그리 많은 조용의 공을 들이지 않더라도 십수만 호의 대도시를 현출함이 그리 난사가 아니리니 성도의 구지로 부끄러움이 없다 할 것이다. 구도의 끝없는 공상을 자아내다가 문득 백악의 연봉을 쳐다보며 어천하셨다는 사황봉이 벽천을 뚫고 일순간 뚜렷이 장엄한 거용을 나타내다가 그만 구름 속으로 녹아들고 말았다. 강화도 10월 23일 오전 9시 문치장군과 함께 경성발 자동차로 강화로 향하다. 자길에 대박 섞인 폭풍으로 하룻밤 사이에 가뭇없이 개고 벽옥과도 같이 영롱히 번쩍이는 하늘은 청추답게 상쾌하다. 의무와 장림에 부대끼는 하절의 등석고를 생각하며 얼마나 복받은 일기냐. 그때는 채 발수도 못하고 기름기름 녹발을 풀어헤치고 있던 뼈들이 이제는 누런 고개를 추스리지 못하며 수확을 기다린다. 비록 회유해지는 아닐망정 회 1월은 기하여 이강산을 불과 폭식이란 탄을 저절로 발하게 한다. 오후 1시경 김포에 도착, 똑딱선으로 바다를 건너 들어간다. 문수산성을 조망하며 완연히 방소와 같은 돈대를 지점할 사이에 배는 어느덧 갑관진에 되었다. 갑관진은 강화읍의 인후로 해양의 풍운이 번복할 때마다 백전의 겁사이니 고려 당년 몽고가 입구할 때 몽장이 돌아가 그 주장에게 보고하기를 강폭이 좁아서 갑주를 쌓아도 건너갈 수 있다 하여 이 명칭을 얻었다든가. 이 전설을 보더라도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배에서 내려 연락하는 자동차를 다시 얻어 타고 강화읍까지 이르렀다. 폭넓은 도로, 질비한 점포만 보아도 부읍의 면목이 야겨한 듯했다. 전등사까지의 거리를 물으며 30리, 홀망한 행정이라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자동차에 객이되니 차는 외성을 끼고 돌아 월관성 물루 조회루를 빠져나가는데 외교행한 건물들이 고색 창연한 개화를 이고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은 것은 궁전과 관아의 구지들이라. 강화의 고명은 갑비고차로 고구려 때 처음으로 군을 두어 혈구라 일렀고 신라 경덕왕 땐 해구군이라 계칭했으며 원성왕 때 혈구진을 베풀었고 고려 초엽의 진을 고쳐 일구현을 만들었다. 고종이 몽고병을 피하여 천도하면서 강도라 호한 이래로 역대 군왕의 몽진 행계가 가끔 있은 관계상 행궁과 이궁의 시설이 비교적 완비하였으니 그 구적이 의연히 남은 것이다. 건둥건둥 보는 듯 마는 듯 지나치는 것을 고어로 주마간산이라 했지만 주마보다 몇 곱절 더 빠른 차를 달리며 차창 밖으로 획획 은은한 풍물을 발견하는 것임에 환영보다도 더 부정확성을 가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고색 창연한 구건물과 산성의 초루가 안개에서 홀연홀몰할 적마다 감에는 잠옷 새롭다. 군데군데 산란한 성허는 한양과 송경의 인후 요지인 까닭으로 관방을 게을리하지 않은 표시언니와 성곽과 진보와 돈황을 쌓고 또 쌓고 모으고 또 모은 반면에는 비풍과 참우가 이 서해의 인렵도를 얼마나 벌롱하였는가. 상고는 그만두고라도 고려시대의 몽골안과 왜구, 이조에 들어와서 임진란과 병자호란, 백겁의 사나란 이를 두고 이름이리라. 그 중에도 더욱 참절한 것은 병자호란이니 한성부가 실수하며 군주는 산성에 몽진하고 빈국은 여기 파천하였다. 수만으로 헤아리는 시녀가 울고 불고 설한과 빙풍에 전지도지하며 난을 피하였다. 여기마저 적군의 마제 아래 유린하게 되매 만고의 비극은 빚어내지 않았느냐. 강도지에 의하면 시에도
도중 피난 사녀급 거인지 찬복 해빈 흑암 혈자 계피함물하여 기자의 투의 투수 이사자를 불가승수요 행도저가에 기어 설중자는 사사 침적하고 생자는 포복하여 호금 사모지유하고 후오 모혹 호야하며 완전 환사하여 유불인 정시자러라. 이 수행의 기록은 문이나 자가 아니요 그대로 접점의 혈루가 아니냐. 이것은 외래의 병관이 자아낸 참극이려니와 이보다도 더욱 기분의 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금지옥엽과 인인의사가 군사의 모함으로 이 섬에 유찬하였다가 인의 원령을 지은 허다사실이다. 춘원의 단종의사로 새삼스럽게 만국의 눈물을 짜는 안평대군 용과 그 아들 우직도 여기서 사사됐고 임해군도 여기서 변사했다. 8세의 영창대군 의를 밀실에 가두고 불질러 질색 치삭해 할 때 천진의 대군은 벽을 손으로 긁어 손톱조차 탔다는 대비극도 여기서 연출된 것이다. 이외 무수한 참사하기에도 진절머리가 나거니와 전화의 겁지로 유찬의 배소로 가슴이 막히고 분통이 끊어지는 처참한 비극의 무대를 혼자 가로맡은 셈이다. 음모의 암찬과 정변의 비막도 팽배한 파도성을 격하여 거침없이 꾸며내고 지어낸 것이다. 반도 사나의 눈물과 한숨과 비통과 원한의 일결정차라고나 할까. 차창 너머로 내다 보이는 어여쁘게 물들은 단풍도 내 눈에 반반한 혈루인 듯했다. 자동차는 시가지대를 벗어나와 굴곡과 경사는 있을 망정 정제된 신장로상으로 닿는다. 전개되는 광경은 처창한 사적 추억과는 딴판으로 명랑하다. 고고하지 않으나 수려한 산판에는 창송과 잡목이 가득가득 들어서서 푸른 바탕에 혹은 누르게 혹은 붉게 단풍에 술을 놓았는데 그 산 발채마다 취향을 답북 안고 10호 또는 수십 호 농가들이 따스하게 덮드렸다. 집 뒤엔 을에 몇 주의 감나무가 섰는데 가지마다 포도송이처럼 조롱조롱 달린 감을 이기지 못해 척척 휘어졌다. 여기 감은 비록 굵지 않으나 꺼풀이 얇고 씨가 적고 물이 많은 명산품의 하나에 오른다던가. 이 기름이 흐르는 듯한 농가 앞에는 되게 훤하게 들판이 열리고 전답이 질펀하다. 전보다도 탑이 많아 이 섬에서 나는 쌀만으로도 이 7만 호의 도민이 3년을 먹고 오히려 남는다 한다. 섬이라면 초원과 황지가 연상되지만은 이 섬은 첩첩한 산협인데 모퉁이에 널찍널찍한 평야가 열리고 기름진 옥토를 지은 것이다. 남북은 해안까지 연장 70리, 동서는 40리, 주위 280리의 타원형으로 지광으로도 조선 5대도의 한목을 볼 뿐 아니라 본업은 물론이요 화문석, 입연, 축산 등 부업의 산액도 연평균 24만 원을 돌파한다 하니 부유한 농촌으로 명성을 떨치는 것도 우연이 아닌 듯했다. 더구나 특이한 것은 외래 세력이 아직 이 돈에 침울하지 못한 것이니 상가도 거의 전부가 이곳 인사의 경영이요 농토도 숙명여고보 교유지 이외에는 소위 경답이라는 것이 잠옷 회수한 점이다. 자작자급의 환례를 본 듯하여 마음에 매우 든든했다. 차는 길상면 온수리에 대동을 지나 곱게 물들은 단풍과 청송을 양가로 끼고 그야말로 화문석을 깔아놓은 듯한 누릇누릇한 잔디 위를 지쳐 올라간다. 유수한 동국에 이견이 솟은 큰 정자 아래 닿으니 이 정자가 곧 전등사 절 앞 대조루이다. 전등사 삼랑성. 전등사의 여장을 끌으니 오후 4시경
심리 주위의 삼랑성이 애들린 금탕 가운데 괭거란 사오가 아늑하게 들어앉았다. 사전에 정남은 정족산이 가로막혔으나 동방으로 동학은 끝없이 열리어 멀리 창해가 떠보인다. 이 전등산은 신라 아도화상의 소전으로 구명은 진종사라 일렀는데 고려 마렵 충렬왕 당년 원비 정화 궁주가 옥등을 사사하였다 하여 지금의 명칭을 얻은 것이라 한다. 여러 번 거파와 병난을 겪은 탓으로 겁건 당시의 건물이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요조와 이조의 전후 5회의 중수로 현용을 유지한 것인데 최후의 중수는 강희 병호이었고 고종 9년 임신에는 승군 50명을 두고 승장 총섭 1인으로 지휘 감독해 하였다 하니 이 사지가 얼마나 요해지임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아득한 반만년 전 당군께서도 이 점을 벌써 보시고 삼자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셨다. 삼랑성이라고 시방도 전하는데 아들 한 분이 성 하나씩 맡아 쌓아서 지금도 삼봉이 완연하는데 현존한 성주는 오리남짓이요 치첩은 705며 성문은 동서남북 4문이 있는데 동서북 3문은 본래 누가 없었고 남문에만 누가 있었는데 이 누가 몇천 년 풍후에 회폐되고 성곽도 퇴락된 데가 많아 영묘 기미에 유수 권복이 개수하고 남루를 이름지어 경해라 하였으나 이금엔 그 누마저 흔적조차 없어지고 전등사 입구에 문구만 뚜렷이 남았을 뿐 이 삼랑성은 정족의 형을 지었다 하여 일명은 정족산성이라고도 일컫는데 벌써 바라보면 성벽의 잔체가 창울한 수림 사이에 거뭇거뭇하게 은원할 뿐 아니라 성상에 심은 솔들이 거침없이 자라나 일자로 지은 것이 청수한 정취를 보태는 듯하다. 만이산 제천단 23일 조조 행장을 재촉하며 만이산으로 향하다. 저문도 없는 정유리를 깐 듯한 하늘을 우러러보고 풍엽 너머로 넘실거리는 창해에 은파 금파를 풀어올리는 홍이를 굽어오매 성역을 근참하기에 축복된 일기임을 못내 기뻐했다. 순무천홀 양공헌 수승천비 각을 보고 병인양요의 비회극을 추억하고 사고의 옛 자취를 밟으며 선운록 등 국사를 간수하기에 얼마나 주도한 용의를 쓴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삼랑성의 서문을 빠져나와 애기산 두어 개를 오르고 넘으니 길은 논두렁 윌망정 단단대로다. 한 20리나 나왔을까. 하도면 문산이란 골짜기로 들어서니 검정돌 너더리에 맑은 시내가 소리치며 흘러내린다. 여기야말로 만이산의 기슭, 개울판에서 발이 잠기는 모래에 허위적거리기 수십 분, 경사 급한 비탈길에 메어 달리기 시간 남짓 쇠초에 곱게 물들은 단풍과 올잎 횡화한 기암 괴석에 눈줄 겨를도 없이 뚜렷이 내려다 보이는 제천단을 쳐다보며 걷고 기고하였다.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우리는 만이산 최고봉 제천단 위에 올라서니 정오가 경었다. 하늘에서 바로 쏟아지는 듯한 청풍에 옷깃을 여미며 해활천 요말리게의 실경에 직면하고 보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동방으로는 인천과 경성이 역력히 모인다. 월미도 조탕의 지붕이 일광에 반사돼 번쩍번쩍 백금으로 번쩍이고 말 안장 같은 취봉은 남산이 분명하다. 구름 사이에 헤엄치듯 늘어선 것은 삼각산 연봉이리라. 북쪽으로는 개성이 보이고 송악이 보이고 정선은 끝없는 운해다. 몇십 리 몇만 리 바다 또 바다. 문자 그대로 수광이 접천하였는데 저 멀리 나비날개처럼 하늘거리는 편주들은 바람에 불리어 은하수까지 치오르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서북으론 연택평야가 한 가닥 허리띠처럼 떠 보이는데 해주 건너
파름파름한 운봉이 병풍처럼 반공에 솟은 것은 9월산 군봉이 갈 데 없다. 남쪽으로 손바닥만한 강화도의 전용을 일모에 거둘 수 있고 점점 도가 굽이치는 은파에 잠으로드는 듯하다. 제천단은 일명 참성단 또는 첨성대로 납작납작한 돌로 쌓았는데 하단, 상단이 있고 상단으로 올라가는 데는 돌층층대가 놓였으며 단상은 네모가 났으나 쌓아 올리기는 원형으로 됐다. 사방의 길이는 각 7척 6촌, 높이는 15척. 아득한 반만 년 전에 성조께서 이 단을 쌓으신 후 뚜렷한 역사적 기록은 없고 이조에 내려나와 인조 17년 기묘에 이 단을 중수하고 사당을 지어 치제하였으며 그 옆에 천재함이 주어있고 재직을 두고 제전은 10여 묘를 매년 맹춘에 제향을 올렸는데 지금은 당과 암은 패한 지 오래고 제전은 군청의 관리로 넘어갔다던가. 성조의 끼치시니 자취를 배웠고 자아지는 무량한 감개를 어찌 다 적으랴. 나철 선생의 시 한 수로 이 성적 순례기를 마치자. 참성단 상배 5천 천조 신령 혁혁연 광계남북 동서지 역소 4300년 배달족 광종 고천 대종 도맥 지금 전